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조선 사만학회에서 그동안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허구다는 그런 그 소수설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과연 임진왜란이 허구이냐, 진짜냐, 그걸 놓고 오늘 저희 학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자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희 임진왜란이 허구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무대가 어디였나를 먼저 고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가시죠. 저희 나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만년의 역사 이전에 이미 우양국, 소머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나라는 우양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양국은 다른 말로 소머리국이라 그럽니다. 소머리국은 우리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카나다 북부부터 쭉 이렇게 해서 핀란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는 여기 베링해협이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가지고 지금보다 수심이 약 130m, 200m 정도 수심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게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양국이 있었습니다. 그 우양국은 다른 말로 유랑유자, 구름 운자를 써서 윤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소머리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카나다부터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양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양국은 소우자, 양양자로서 소머리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바로 이 소머리국부터 시작되었다. 왜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세계 문화의, 세계 이성의 모든 전개 과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글자입니다. 문자가 없이는 어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학설도 전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학설을 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글자입니다. 그 문자인데, 그 문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한자입니다. 근데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쓰던 글이다. 그래서 한자는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진서, 또 다른 우리말로 참글 이렇게 불렀습니다. 진서, 참글. 그래서 지금 한자라는 이름은 한나라 시대에 글자 이름을 한나라를 따서 한자 이렇게 쓴 거지. 원래는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우양국에서 쓰던 글자는 진서, 참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왜 한자가 중요하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문자에 의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선 문명은 낮은 문명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한민족이 오래전부터 천자국이었다. 천자 또는 다른 말로 천덕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덕국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뭐에서 시작됐어요? 우수한 문자인 한자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소우자와 양양자로부터 처음 만들었습니다. 소우자 밑에 땅을 닦아가지고 날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우자 옆에 채찍 채자를 붙여서 길을 목자, 목사, 목미가 목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밑에 나아자를 붙여서 어리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우자를 붙여서 희생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우자와 양양자로 만든 196자의 한자가 최초의 진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황하를 보고 하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하하면 무조건 황하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길게 흘러가는 양자강을 보고 강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강하면 무조건 양자강을 말합니다. 장강 또는 강, 이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하, 강, 산 이렇게 만들어 붙인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진서 참글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바로
우리의 조상인 이 우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쉽게 글자풀이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양국에서 진서 참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의 천자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좀 편리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새로운 편리한 문자가 있으면 또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문자가 또 뭐냐? 그게 바로 3세 단군. 단군이 가륵 단군입니다. 우리가 가륵하시다 할 때 그 가륵을 말했죠. 가륵 단군의 명재상이 얼보록이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이 얼보록은 공자의 27대 할아버지입니다. 공자는 아들 자자, 세을자로서 얼씨의 자식이다. 얼씨의 자식이다를 거꾸로 이걸 이렇게 디빈 겁니다. 디빈 것이 공자다. 얼씨의 자식인데 훌륭한 분이니까 명자, 공자, 뭐 순자 뒤에 자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공자는 얼씨다. 즉 논에 보면은 공자의 조상은 글을 만든 사람이다. 문자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만든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지, 혁덕, 그 다음에 얼보록,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이다. 공자의 조상은 글을 만든 사람이다. 즉 글을 만든 사람이니까 바로 얼씨다. 얼씨의 자식이니까 얼보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얼보록의 27대 후손이다. 그래서 얼씨인데 그 한자로 쓸 때는 아들 자자, 세월자를 써서 공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얼씨의 자손으로서 얼씨인 얼보록이 만든 글자가 뭡니까? 바로 38자, 산수 가림토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수 가림토 38자를 가지고 이거는 우양국에서 만든 것은 뭡니까? 표이 문자죠. 뜻 글자. 그리고 이거는 표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던 가장 그 근저에는 바로 세계 문명의 모든 키를 열 수 있는 그 문자 중에서도 표이 문자와 표음 문자 두 가지를 우리 민족이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우수한 문자로 우리는 우수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를 아름답게 통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자와 문명과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대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무기. 왜? 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나도 황제다 하고 참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환단고개에 보면 환국 시절에 하도 황제를 참칭하는 사람이 9명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인 시대에 환인이 여 장군에게 명하여 나머지 9 태양을 떨어뜨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9 황제를 참칭하는 사람을 없애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여 장군이 가서 긴 화살로 그 태양을 9개 태양을 쏘아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즉 9 황제를 참칭하는 사람을 이제 다 사살한 뒤에 그 여 장군에게 뭐를 주냐면은 활궁자, 길장자. 너는 긴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다 해서 장씨라는 성을 부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동장씨인데 장씨의 조상이 여 장군으로서 활을 잘 쏘아서 바로 환인 시대에 9명의 가짜 황제를 처단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기를 개발한 가장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큰 화살, 아까 말씀드린 제 성에서 보듯이 긴 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에도 다음에 제가 화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태조 대명 조선 고황제 태조 이성계가 쓰시던 활은 또 특이한 화살이십니다. 그걸 화살에 대한 따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그 뒤에 바로 다른 데서도 화살을 만들어서 오니까 화살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구려의 철기군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고부연 벽화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색깔을 약간 진하게 입힌 것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의 철기구는 여기는 장수고 여기는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장수고, 기마병. 여기 보시면은 이 기마병은 이렇게 이렇게 딱 모자를 탁 내리면은 이 기마병은 말과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갑옷으로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갑옷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둑판처럼 되고 합금으로 돼가지고 아주 유연합니다. 부드럽고 활동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 활동이 뛰어난 것이 말까지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마장수, 이 기마병에는 활과 칼과 창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기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마병은 다른 나라는 이 기마병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철기군이냐, 다른 나라는 통갑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갑옷. 통갑옷의 특징이 뭐냐? 한번 뒤집어 쓰면은 유연하지가 않아요. 옆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마주보고 쭉 가서 이렇게 창 가지고 쑤시는 거, 이거 위에는 잘 못해요. 칼라고 일을 하려면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철기군은 이렇게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또 말까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특히 이 모자도 보면은 모자가 몇 조각이냐면 18조각입니다. 우리 철기군의 모자 조각이 성신대 박 교수의 고정에 의하면은 모자가 철기군의 모자, 철기군의 투구가 18조각이다. 그러니까 투구마저도 원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몸도 만들고 말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이 자유로운 이 철기군을 과연 통갑옷을 입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철기군이 어떻게 바로 여기서 이 지방을 차지하면서 바로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을 다 그냥 요 말이 달릴 수 있는 곳은 다 가서 이렇게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당시에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철기군으로 본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가 마한, 변한, 진한을 다 나중에 진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고구려의 8대왕, 왕망, 신대왕이죠. 그 신대왕은 사만을 다 통치했다. 사만을 다 복속시켰다 그럽니다. 그 사만이 어디냐? 그 사만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한인데, 마한이 지금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중동에 보면 마한이 원래 이름은 마칸입니다. 마칸입니다. 마칸. 이집트가 원래는 마칸이다. 마칸이 마한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동과 이 지중해 이에 마한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막강한 철기군으로 다른 나라가 전부 통갑옷으로서 불편할 때 우리는 아주 유연하고 합금으로 되고 가볍고 바둑판처럼 돼갖고 이렇게 유연하고 말까지 장수까지 또 투구까지 18조각으로 된 이 완벽한 부드러운 철기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기군 500기가 앞장서면은 마치 탱크 500대가 앞장선 것 같은 완벽한 무적 군이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만년보다 더 오래된 한자, 지금으로 한자면 옛날에는 진서, 참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3세 가륵당군 때 명제상 얼버럭이 38자 산수 가림토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의 문자와 표 문자를 가지고 전 세계 문화의 선두를 우리가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철기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위대한 무기, 이 두 가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필수 요소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봐서 저희 고구려 이전에 환국, 배달국 또는 당군조선 시절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고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삼국은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짜 역사만 가지고 논을 하겠습니다. 진짜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 따로 같이 나눠서 싸운 것이 아니라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고려 대조선, 신라 고려 대조선이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신라 고려 대조선이 같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누가 세계를 1776년부터 세계를 지배하던 위대한 정복자가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역사를 모르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참 역사를 찾다 보면은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고구려 백제가, 고구려 신라가 이렇게 쭉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철기군으로 이렇게 스텝지대를 따서 쭉 갑니다. 천하무적이죠.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까지 쭉 가서 그냥 지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도 옛날에는 이렇게 베링 해협이 지금보다 200m가 수심이 낮았기 때문에 육지에 건너가서 이렇게 쭉 이게 다 지배했습니다. 자,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가 참 위대하죠. 이 통일신라가 여러분 무궁화를 학명으로 뭐라 합니까? 무궁화가 학명이 자, 영어로 써놓으니까 아주 복잡해 보이죠? 간단합니다. 커서는 우리말 꽃을 말합니다. 시리아 꽃. 무궁화 학명이 시리아 꽃입니다. 시리아가 뭡니까? 시리아 이꼴 신라입니다. 무궁화는 신라 꽃이다 이 뜻입니다. 신라.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구려의 철근을 이어받아서 쭉 이렇게 가면서 다 지배했습니다. 쭉 이렇게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브라실리아가 뭘까요? 브라질리아 뭐 같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신라. 이건 뭐죠? 브라보 신라입니다. 브라보 신라. 브라보 신라. 위대한 신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문 선생의 지난번에 강의를 들어보면 남극 대륙에도 신라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를 속이기 위해서 위대한 통치자가 1770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라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칠레라는 나라를 또 살짝 이름을 하나 본따서 벤치마킹해서 칠레를 만들었죠. 네. 예, 수도라는 말은 옛날부터 수도는 성에다가 외적이 침입이 못하도록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에다 불을 켭니다. 불을 이렇게 불을 켭니다. 여기다 횃불을 쫙 켜서 불을 피우죠. 그래서 이 횃불을 보고 옛날에는 수도를 뭐라 그러냐면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불. 그래서 불이 부여가 되고 또 앞에 상서럽다 해서 서자를 붙여서 서불, 서벌, 서라벌, 서울, 서안 이게 전부 다 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수도고 이게 저쪽으로 가서 페르시아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페르가 뭐죠? 불이죠. 샤가 뭡니까? 사원 사자죠. 페르시아는 불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불사. 예. 불을 이렇게 많이 밝히던 사원이다. 불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유럽을 그다음에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지배하는 것을 언어로 풀이해 보면은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분석해 보면 이사벨의 이사베스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신라 시대에 이사금, 이사부, 이사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얼굴인데 왜 얼굴이냐? 얼이 들어있는 구리기 때문에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을 만주에서는 그럽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절로 스테프라고 유럽까지 가서 고 부통령, 시드 스페인 장군, 살바돌
이렇게 해서 이게 경이라는 뜻을 씁니다. 경, 썰, 세인트 뭐 그런 말이죠. 세인트 루이스 할 때 세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경, 시드경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사벌경 이렇게 되죠. 이사벌경 집안의 처녀는 이사베스. 그래서 이사베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바로 우리 신라의 핏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한없이 큰 반도인 것입니다. 한없이 큰 반도는 얼마냐? 환단고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러니까 동서로 2만리고 남북으로 5만리다. 그러면 남북 5만리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해야만 5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5만리에 가까운 땅은 아메리카 대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 2만리는 스텝지라면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2만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환단고개에 나와 있듯이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를 한다면 그 강력은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 들어있는 한반도는 우리는 이 조그만 조선반도를 지금까지 한반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2천리밖에 안 되는, 남북 2천리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5만리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산해경에 보면은 우리의 한반도의 북쪽에는 북해가 있고 북극해가 있고 그 바다는 5m 내지 6m의 높은 바다가 1년 내내 얼음이 얼고 5m 밑에 거친 바람과 파도가 분다. 그런 북극해를 바로 한반도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반도 위에 있는 북해가 그런 바다지 어디 요위에 바다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반도는 한없이 큰 반도로서 아메리카 대륙을 말을 한다.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요거는 이제 그 1800m 토인비가 제작한 지도인데 그거 보면 시나라고 나옵니다. 이걸 차이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CHI, CACO를 차이카고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습니까? 시카고로 읽죠. 시카고.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차이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나라고 읽습니다. 시나. 시다니까 뭐죠? 신라죠. 신라. 예. 그렇죠. 옛날에 당나라가 여기 좀 있고 신라가 요 위에서 누르면서 쭉 옆으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자, 동아일보 창간에 보면은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에 보면 우리 땅이 육대주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창간호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창간호가 잘못되면 그 신문은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동아해에 우리 땅을 육대주에 있다. 동해아시아요, 서해 유로파, 아프리카 및 남북 아메리카, 남해 오세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시조선이 갖고 있는 육대주의 영토 중에서 각 대륙을 큰 대륙을 각각 8도로 나눴습니다. 중국도 8대륙, 8도, 또 아메리카 대륙도 8도, 유럽도 8도 이렇게 각각 나눠서 분할 통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전라도에 보면 여기에 동정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 춘향전, 그 다음에 뭐 별주부전 이게 나오는 모든 호수가 또 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기 동정호에서 내려 꽂는 무슨 강이죠? 소상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상팔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창에는 소상팔경을 동정호의 요 소상강 요거의 8가지 경치를 소상팔경이 된다. 이 얘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남원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남원이. 여기도 남원이 있고 또 여기도 남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안동이 있고 여기도 안동이 있습니다. 예, 8도로 나누면서 이름을 거의 비슷하게 각각 여기도 8도 안동, 여기도 8도 안동, 여기도 8도 안동 이렇게 나눴겠죠. 자, 우리의 조선, 대조선은 6,800척의 함대를 가진 대조선이었다. 이 대조선의 그 해군제독, 태종 이방원의 해군제독인 이정화가 태종 황제 1405년에 관군들과 함께 이민족 나라를 방문했다. 서쪽 지역의 서쪽, 북쪽 나라에 적부하고 먼 곳으로
뭐 쭉 가가지고 수백 척의 대선단과 수만 명의 병사를 거느렸다. 그리고 우리의 본국은 크고 작은 3,000여국에 이르렀고 거대한 대양을 10만 력에 넘게 항해했다. 이것이 28년간 태종 황제의 해군 제독인 이정화가 전 세계를 군대로 함대로 가서 다 정복하고 거기다가 이런 비를 세워놨습니다. 이 비에 보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나무 목자 아들 작자 이자가 딱 보입니다. 이정화라고 이정화 지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아니고 명나라 정화가 아니고 대조선의 이방원의 해군 제독인 이정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해군 제독이 28년간 다닌 다음에 1441년에 이정화가 제작한 세계 대조선의 산천본국 즉 제후국의 위치와 겸손하게 바치는 공물의 종류를 기록한 겸공지도. 자, 이게 바로 1441년 이정화의 대명천하 겸공지도입니다. 대명천하, 북극, 남극,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있는 삼천본국의 위치와 조공의 물목을 겸손하게 바치는 조공의 물목을 차례차례로 다 적어놓은 바로 대명천하 겸공지도입니다. 이 한 장으로 남극과 북극을 다 가봤다는, 그래도 이것을 1421년이라는 책을 영국 함장 게리 맨지스가 써갖고 이 정화가 다닌 곳을 다 확인해가지고 맞다고 써놨습니다. 단 하나, 딱 하나, 이 사람은 주원장의 손자의 해군 제독 정화라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틀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정화를 정화라 알고 있는 거 그것만 틀리고 정확하게 다 답살해가지고 맞다고 1421년이라는 책을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번국에 대해서 설명되면 전 세계 3,000번국이 있었다. 번국은 사고전서 중에 동해 관련 자료 역수한 신백강 박사의 책에 의하면 왕기, 경기지방을 왕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번복이라 한다. 번복을 어복복자를 국자로 고치면 번국이 되는 거죠. 이복은 천자의 왕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가리킨다. 주례, 사관, 한방지에 구복의 나라를 구별하는데 천자의 직할 구역인 방천리를 왕기라 하고 경기지방, 그 밖에 500리를 후복, 그 다음에 500리를 전복, 그 다음에 남복, 그 다음에 채복, 그 다음에 위복, 그 다음에 만복, 그 다음에 이복, 그 다음에 진복, 그 다음을 번복이라 한다. 그래서 산천번국의 번자를 이렇게 기입해 놨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지시에 의해서 해군제독 이정화가 28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천문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천문대는 이 게리 맨지스, 영국 함장 게리 맨지스의 고정에 의하면 이 천문대에 이 벽돌을 붙인 접착제가 바로 중국 광동성에 나는 광도성과 운남성에서 나는 석회로 전부 다 접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료로 다 이렇게 건설한 것이라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뉴욕 위에 있죠. 여기 뉴욕에 있는 거고, 요거는 어디냐면 그 뉴욕 밑에 뉴포트 항구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 세계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암스테르담에서는 위에 이걸 씌워서 풍차로 쓰고 있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옆집하고 싸움도 못할 새님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 사람들이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상은 이렇게 마치 징기스칸처럼 생기고, 또 우리 사료에도 이순신의 수염은 뭐라고 되어 있다? 붉은 수염이다. 이래서 붉은 수염. 예, 붉은 수염에 이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순신입니다. 붉은 수염. 그러니까 우리 대조선은 이미 세계 인종을 다 갖고 있는 다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붉은 수염의 장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제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순신의 하객진, 이게 영국 신문에 실린 건데 바로 이 하객진이 어디냐? 우리 한반도 밑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뉴욕 위 뉴햄버스 서쪽 강에서 전투를 하고 영국 신문에 실어놨습니다. 1797년 브로턴 청량, 1840년 영국 해군청에서 발행한 부산항에 보면 부산포, 초량회관 요래됐습니다. 전 세계 이렇게 쏙 들어간 항구는 제가 태어난 가짜 부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요 뒤는 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난 가짜 부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래 쑥 들어간 전 세계 유일한 바다 항구가 하나 어디입니까? 뉴올리언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딱 됐습니다. 뉴올리언스가 바로 여기 있는 뉴올리언스가 부산이고 바로 요 시카고가 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명랑해전도를 보면 요게
200척, 여기 133척, 우리가 12척 요리 있답니다. 요 뒤에 한 척이 있고 한 척, 12척, 133척, 300척 이렇게 명랑해전이 가죠. 자, 이게 명랑해전 그림입니다. 당시에 97년 10월 25일입니다. 12척, 133척, 333척, 12척, 한 척, 133척, 300척. 자, 여기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다 333척이 여기로 다 통과하려고 그런다? 또, 자, 여기로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 여기 놔두고, 여기 놔두고, 요렇게 해서 저 기다리는, 평양에 기다리는 군수 물자를, 배달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도 아니고, 여기 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흑경, 또 여기 가서 100대, 100대에서 300척이 이 13척을 합공하면 되는데, 이걸 다 놔두고, 이 좁은 데로 가서 여기서 다 죽는다? 이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난중일기에도 이날의 전투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난중일기를 몇 번 읽어봤어요. 없어요. 이날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종문 선생의 학설에 의하면 지금보다 바다가 130m 내지 200m가 낮았다. 언제까지? 17세기까지. 그때는 여기는 바로 이렇게 다 붙었다 해서 붙어가지고 뭐 맨날 건너다녔다 해서. 그래서 여기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 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길도 여기에 만주고 여기에 몽골인데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한없이 큰 반도를 조그만 조선반도로 옮기면서 이렇게 다 옮겼다는 것이 우리 김정문 선생의 학설입니다. 자, 17세기 130m 이 해수면이 상승 전에 200m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130m만 봐도 이렇게 돼 있다 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자 뭐가 있죠? 여기 우리 조선반도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17세기 이전에 여기가 바다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다 육지예요. 여기 육지라면. 그 육지인데 여기에 해전이 있다? 바다가 다닐 수 있는데 무슨 해전이 있습니까? 자, 왜 우리 요 남해안에는 우리 조선배, 일본배 거북선 한 척 발견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없었던 거죠. 왜? 그때 여기는 바다가 아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도 임진왜란 같은 전쟁은 없었어요. 임진왜란 비슷한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임진왜란은 아주 마치 삼국지 유비, 조조, 손건이 중국 대륙을 전부 갖고 싸운 것처럼 이렇게 삼국지 연의를 그렇게 쏜 것뿐입니다. 소설입니다. 영화입니다. 즉 픽션이다. 허구다 이죠. 드라마다 이죠. 그 드라마의 그 원래는 뭡니까? 백제의 땅에서 조그만 위성국가 셋이서 내란 이렇게 잠시 싸우다가 없어진 건데 그걸 갖다가 아주 위대한 역사로 중국 대륙을 전체 놓고 싸운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도 그 삼국지 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한중, 형주, 그게 백제성이 있죠. 백제성.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관운장이 죽죠. 그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장비가 죽죠. 그 백제성이 여기 있잖아요. 왜 백제성이냐?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누구를 찾아갔다? 장기석 총독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총통 각하. 내 고향이 바로 여러분의 고향인 백제 땅이었던 항주 소주.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바로 그 땅이 여러분 조상 땅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임진왜란 그 전후에서 선조와 그 부하들이 그 부하가 선조의 그 밑에 신하가 선조에게 강의를 한 가운데 뭐냐면 요게를 통과하면은 이 파나마 문화 자리죠. 여기를 통과하면 바로 요동으로 갈 수 있다. 바로 여기가 대요하입니다. 우리 김정문 선생의 학설입니다. 대요하인데 요하 동쪽이니까 요동이 되는 거죠. 요동. 여기가 요서고. 그래서 이 요동을 바로 갈 수 있다. 요게를 통과하면 바로 요동을 갈 수 있다니까 선조가 아주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예, 선조가 그럼 여기를 철저히 막아야겠네 하고 이 외놈을 여기서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선조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인데 마치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각색을 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우리는 가짜 역사를 계속 만화처럼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세뇌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미 대륙의 남북정제지 북군 깃발을 보면은 1871년 꼬레아 1871년에 우리 꼬레아를 완벽하게
항복시키자. 이런 집념을 만든 국군의 깃발입니다. 우리 대조선 꼬리알을 먹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871년에 여러분 남북전쟁이 61년부터 65년 사이에 있었죠. 그리고 65년에 남북 북군이 이긴 뒤에도 74년까지 71년 넘어서 14년까지 남군의 장수인 리 장군, 전주시 리 장군이 계속 반항을 했죠. 71년에 정복을 하겠다고 만든 깃발입니다. 자, 대청국기는 태극기. 대청은 우리의 대조선의 제국이다. 왜? 우리가 위대한 문자와 표의 문자, 표언 문자, 그리고 위대한 철기군, 신기전, 화포, 총통 다 문무양쪽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청나라도 그 당시 우리의 제국으로서 깃발을 태극기를 썼다. 대청의 깃발, 태극기를 썼다.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보면은 잠그산 비단 같은 만리낙원 이렇게 나옵니다. 만리낙원. 이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게 불과 얼마입니까? 불과 2000리도 안 되는데 무슨 만리가 우리 신흥무관학교 바로 독립군 무관학교 교과에 이게 만리낙원이 나오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반도, 조선반도, 여기 일본, 여기에 17세기 이전에 130m만 뿌려도 이렇게 전부 다 여기가 육지인데 전쟁이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없었던 전쟁을 마치 우리는 여기 전쟁이 있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루미나티가 뭐냐? 일루미나티는 일루미나치다. 일루미나치는 뭐냐? 일리노이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일리노이스에서 시작된 나치다. 나치는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진화죠. 진화. 나치 이꼴 진화. 진화. 진화 이꼴 뭐니까? 신라. 즉 일리노이스에서 시작한 위대한 조직은 바로 나치, 신라, 신라의 후손이다. 아까 말씀드린 엘이사베스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만든 단체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다. 프리메이슨이 뭐냐? 프리, 자유로운, 손은 뭐죠? 자식들. 마는 갈맞자입니다. 갈맞자, 석공, 피라밋을 만든 석공. 또 이걸 갖다 라로 볼 수도 있어요. 라. 자유로운 신라의 후손들. 아까 일리노이스에서 시작된 신라의 후손들, 일리노이스 프리메이슨은 같은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진왜란은 조작되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진짜 역사를 찾아야 될 큰 우리 키를 오늘 찾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해인 검척. 해인은 뭡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던 위대한 천자국이 가지고 있던 도장. 그 도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해인 검척.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기준. 즉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역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뭡니까? 임진왜란도 가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마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해인 검측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역사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